5월 9일 토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 환자는 18명이고 치료받고 계신 환자들은 1,016명입니다. 총 사망자는 252명으로 다행히 어제는 사망자가 없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 1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17건은 용인 지역 확진 환자와 관련된 지역사회 감염입니다. 서울에서 12명, 경기도 3명, 인천, 부산에서 각각 1명의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용인시 확진 환자와 관련하여 이태원 방문자 15명을 포함해서 어제까지 총 2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확진 환자가 다녀간 이태원 클럽 방문자와 추가 확진 환자들의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자체와 방역 당국이 제공하는 확진 환자 동선을 참고해서 확진 환자와 시간대, 동선이 겹치는 경우 방역 당국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각 중앙부처와 17개 시도와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계획, 경기, 서울, 인천, 강원, 지자체별 용인시 확진 환자 관련 방역조치 현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지난 연휴 기간 중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집단 감염에 대하여 신속하고 광범위한 대응이 최선이므로 방대본과 지자체가 긴밀하게 협력해 접촉자를 조사하고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인 5월 8일 20시부터 6월 7일까지 한 달간 클럽 등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의 운영 좌지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하면서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과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하여 세부 지침을 마련하여 안내한 바 있으나 이 지침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클럽 등 일부 유흥시설의 경우 방역수칙이 적절하게 준수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처벌이 가능하도록 다시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하루 최소 2차례 이상의 시설 소독과 환기 실시 등 기존에 제시했었던 준수사항 이외에 입장 후에도 원칙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고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 시에 신분증 확인과 같은 준수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행정명령 시행 기간 동안 경찰청 협조를 받아 주기적으로 유흥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에는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원, 치료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최대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이번과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병상 공동대응체계 구축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3개 광역자치단체가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에 많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통근이나 통학 등 주기적으로 자주 이동하는 사람이 많아 작은 감염이 폭발적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한 지자체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행정적 경계로 인한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자체의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규모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수도권 병상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가동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와 같이 하루 확진자가 100명 미만인 1단계, 2단계에서는 각 지자체별로 자체 대응하면서 거점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를 지정 운용할 계획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발생하는 3단계 또는 4단계로 전환될 경우에는 병상 공동 활용이 시급합니다. 이 경우에 수도권 통합 환자 분류반을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환자 분류반은 각 지역의 중증도별 병상 현황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지역별 한계 초과 시에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도권 내의 다른 지역의 환자를 수용하는 협력병원과 공동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하여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지역별로 분산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러한 수도권 공동대응체계 모델을 바탕으로 다른 지역 6개 권역에 대해서도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바이러스는 지역, 출신, 종교 등을 구분하지 않고 누구나 우연한 사건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신종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차별과 배제는 공동체 정신을 훼손할 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을 드러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결국 방역을 방해하는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또한 SNS나 온라인을 통하여 확진 환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일은 환자 본인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는 것은 물론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으니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종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19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진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계속 정지시키기에는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하는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염병 유행 위험을 다소 각오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과 방역이 조화되는 새로운 사회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의 긴장과 협조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서 방역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유행의 규모를 줄이고 확산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확산 속도가 느려지면 방역 당국은 다양한 감시 체계를 활용해서 신속히 감염을 발견해낼 것이며 이와 함께 신속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격리를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역관리 체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의 빠른 유행 속도를 늦추고 범위를 줄이는 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 학교 등 모든 장소에서 코로나19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험 무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각자의 자리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셔서 이번 사건으로 인한 유행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연휴 기간 중에 킹클럽이나 트렁크클럽, 퀸 등 이태원 클럽을 다녀오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클럽이 아니더라도 연휴 기간 중에 이태원을 방문한 분들도 주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고
교회,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이나 위험시설의 방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민들께서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좀 더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다수의 사람들이 밀집하는 종교시설, 학원, 실내 체육시설 등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 고령자가 많은 취약시설들도 감염 보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처럼 국민들께서 방역당국과 힘을 합쳐 함께 노력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